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선체 수색을 위해 오늘 새벽 잠수부 3명을 실은 다이빙벨이 투입됐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고명석 대변인은 오늘 오전 진도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다이빙벨 투입과 함께 민관군 합동구조팀 103명을 활용해서 4층 뱃머리 중앙과 좌측 격실 등을 집중 수색한다는 계획입니다. 고명석 대변인입니다. 오늘 새벽 4층 선수 좌측 격실에서 희생자 1명을 추가로 수습하여 지금까지 희생자는 총 213명입니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이 10회에 걸쳐 4층 선수 좌측과 4층 중앙부 좌측 및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하였습니다. 어제는 함정 198척, 항공기 37대가 수색에 참여하였고 잠수요원 47명이 수중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은 민관군 합동구조팀 103명을 투입하여 4층 선수 중앙 및 좌측 격실, 5층 로비를 집중 수색할 계획입니다. 해경 소방방재청 민간잠수사가 4층 선수 좌측과 5층 로비를, 해군이 4층 선수 중앙과 4층 중앙부 좌측 위주로 수색할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 3시 20분경 잠수부 3명을 실은 다이빙벨이 투입되었습니다. 오늘 방제선 34척을 동원하여 해상 방제를 실시하고 해안가의 기름 유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순찰 활동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정부는 실종자 수색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해경이 세월호 실종자 구조 작업에 민간업체 언딘마린 인더스트리의 잠수가 우선해야 한다면서 해군 최정예 부대원들의 잠수를 막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서 해군 대원이 현장에 대기하고 있었지만은 해경이 민간업체 언딘이 먼저 잠수해야 되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통제했다며 국방부의 공식 자료에서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 언딘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신속하게 작업을 했습니까? 못했습니다. 추가적인 하잠색도 설치를 못했고, 예. 또 구조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예. 어떻게 이해를 해야 이 상황을,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진 의원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상황을.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들어가서 구조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인데, 예. 해경이 무슨 이유로 우리 군의 최정예 요원들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SSU UDT 대원들은요, 세계적인 기록을 갖고 있는 최정예 부대입니다. 1999년도에 남해에 침몰한 북한의 반잠수정을 인양해 올렸는데, 예. 이때 잠수 작업 깊이가 해저 188m였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2012년도 12월 달에는 북한이 쏘아 올린 장거리 로켓 추진체 잔해를 인양하기 위해서 서해 앞바다에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작업했던 잠수 깊이가 88m네요. 아까 남해에서는 147m고요. 예. 영하 5도에 달하는 수온에서도 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원들에 대한 국제적 명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런 최정예 요원들, 또 장비 역시도 최고의 장비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해군 요원들을 해경이
잠수 우선 투입해서 뒤로 놨다라고 하는 것 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보고받고도 현장이 아니라 예정된 행사장을 찾아 비판을 받았던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이 사고 당일 첫 구조에 나서려던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을 지체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이를 부인하는 보도자료를 냈지만은 사실을 왜곡한 거짓 보도자료였습니다. 장부경 PD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안전한 국가를 강조하며 만든 안전행정부가 이번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역할은 고사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등 오히려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거가 있는 지적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21일 세계일보가 단독 보도한 기사입니다. 강 장관이 사고 당일 진도 현장이 아니라 충남 아산에 있는 경찰교육원으로 가 경찰 간부 후보생 졸업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찰교육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강 장관 참석을 밝혔습니다. 세계일보는 세월호 보고를 이곳에 가서 받았다고 늑장보고 의혹을 제기했지만 안행부는 강 장관이 9시 25분쯤 이미 보고를 받고 대책본부 구성을 지시한 뒤에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세월호 사고를 알고도 예정된 행사에 참여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3일 보도된 중앙일보 기자들의 현장 취재기입니다. 한 기자가 사고 첫날 자정 무렵 정부 서울청사 중앙대책본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강 장관 등 고위 관계자들이 치킨 등 야식을 시켜 먹었다는 내용입니다. 28일 진도군청 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도 강 장관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간 잠수부인 윤부한 씨는 브리핑 도중 연단에 올라 16일 첫 구조 활동에 나선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을 강 장관이 격려한다는 이유로 지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 잠수부는 지체시킨 장본인을 해양수산부 장관이라고 했다가 뒤에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정정합니다. 윤부한 씨 주장에 대해 안행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섭니다. 민간 잠수사들의 출항이 지체됐다는 바로 그 시점, 강 장관이 헬기로 이동 중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윤 씨 주장의 핵심을 애써 외면한 채 윤 씨가 정확치 않다고 했던 시간 부분만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도자료 마지막 부분은 윤부한 씨가 정정한 내용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해수부 장관을 안행부 장관으로 정정했음에도 장관 운운한 것 전체를 착각이라고 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행부의 보도자료가 나온 이후 윤부한 씨는 시간에 착오가 있었을 뿐 강병규 장관이 확실하다고 국민TV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또 미디어오늘 취재 과정에서 안행부 관계자도 뒤늦게 이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국가 재난 상황을 총괄하는 안행부 장관으로서의 처신과 안행부의 대처야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적폐의 대표 사례라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당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이 회사인 청해진 해운 측과 7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본부가 밝힌 통화들은 모두 세월호가 침몰 중이던 9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의 선장은 이보다 한참 전인 오전 7시 30분과 8시 20분경에도 청해진 인천본사 직원들과 의심스러운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국민TV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평소에 없던 통화였다는 점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이나 PD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16일 오전 7시 30분경 인천의 청해진 해운 본사에 있는 선박직 직원에게 전화를 겁니다. 전화가 연결됐지만 이 선장은 10초 정도 상대방이 부르는 소리에 아무 대답도 않은 채 전화를 끊었습니다. 선박직 직원은 곧바로 다시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이 선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50여 분이 지난 8시 20분 무렵 이 선장은 다시 청해진 해운의 화물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운항과는 무관한 인천의 날씨 등에 대해 어색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TV가 익명의 제보를 토대로 수사본부와 청해진 해운 측을 취재해 확인한 내용입니다.
국민TV가 접촉한 청해진 해운 관계자는 이 선장이 8시를 전후해 본사 직원들과 통화한 것이 사실이라며 평소에는 그 시간대에 선장이 본사 직원들과 좀처럼 통화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선장과 통화한 화물 담당 직원은 이 선장이 뭔가 할 말이 있는데 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선장이 평소와 달리 본사 직원들에게 전화를 건 시점은 세월호 침몰 신고가 접수되기 각각 80여 분과 30여 분 전입니다. 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원들이 본사 측과 7차례 통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모두 9시 이후에 이뤄진 통화들입니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들 7차례의 통화 외에 선장이 그 전에 의심스러운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선장과 통화했던 선박직 직원은 최근 수사본부에 참고인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물류 담당 직원 역시 참고인 조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윤희나입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청해진 해운과 실제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무그룹 회장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유 전 회장이 노동 착취를 통해 사업가로 성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 침례교 신학대 교수인 정동섭 목사는 유병언 전 회장은 노동 착취와 임금 착취로 사업을 크게 늘렸다. 구원파 교리상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느님의 일이었다. 신도들은 교단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구원이고 예배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처벌받을 일, 오대양 사건, 세월호 사건 이런 거 터지면은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다. 나는 구원파 교주도 아니고 구원파 관계도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이 아주 상습적으로 몸에 배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럼 정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유병언 회장이 구원파의 교주다.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확신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사실이다. 예, 권신찬 씨하고 그 장인. 예. 96년에 돌아가신 권신찬 씨하고 유병언 사위하고 둘이 같이 60년대 초에 만든 종교 집단입니다. 예. 그 당시에는 평신도 복음 선교회라고 하다가 81년에 기독교 복음 침례라는 교단 이름을 썼고요. 이 사람이 73년인가에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이 사람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거든요. 신학을 안 했기 때문에 목사 자격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아서 유병언 목사로 통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제 불리해지니까 나는 목사도 아니고 구원파는 관계가 없다. 그런 거짓말을 해도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다 이 얘기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거짓말해도 된다는 거죠. 예.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보도를 보니까요. 이런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 청해진 해운의 대표가 차명폰을 이용해서 유병언 회장과 통화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발표가 있었는데 대체로 유병언 회장의 입지라든가 그런 걸 봤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1987년에요. 오대양 사건이 있었어요. 예. 32명이 집단 자살 타살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에 이제 유병언 회장이 종교를 빙자한 상습 사기범으로.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18.8도, 습도는 52%입니다. 라디오 뉴스K를 마칩니다. 이상으로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라디오